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 기자님 먼저 좀 축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기호일보 창간 32주년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생일 축하 노래라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되는지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한 기자님. 기호일보는 그 민주화 이후 그 언론 자유화와 함께 창간을 했죠. 네. 그때 많은 신문이 창간을 했었는데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인천일보 그리고 이제 기호일보가 1988년에 창간이 됐었고 인천일보는 7월 15일 또 기호일보는 7월 20일 그렇게 이제 경인과 인천 또 기호 등 세 개 신문이 트로이카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나머지 이제 중부 또 경기 등이 이제 뒤이어서 창간이 됐었습니다. 맞죠, 한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기호일보 다시 한번 창간 32주년 축하드리면서 본론으로 네,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웃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네. 계속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인천시는 그동안 그 공촌 정수장을 제외한 그 다른 지역에서는 유충이 이렇게 발견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충 수돗물이 시의 설명과 달리 서구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면서 우리의 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동안 시는 유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역은 서구뿐이라면서 서구에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 정수장의 여과 시스템과 시설에서 원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몇 번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공촌 정수장은 지난해 9월부터 표준 정수 처리 공정이 아닌 고도 정수 처리 공정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날벌레가 입상 활성탄이라는 여과지에 그 알을 낳아서 이 알을 낳은 이 유충이 관로에 유입된 것에서 원인을 파악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부평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이 깔딱으로 추정되는 유충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시의 설명이 뒤집어졌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유충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도 그동안 이제 인천시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천시가 제대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리고 좀 살펴봐야 될 게요. 그 지난해 그 붉은 수돗물 사태 때도 영종이나 다른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시는 그럴 리 없다. 이랬습니다. 네. 붉은 수돗물이 이렇게 주민들의 그 신고와 호소에도 그럴 리 없다고 단언했었는데 이번 그 유충 수돗물 사태 때도 그동안 그 부평이나 다른 지역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럴 리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밀 조사를 한 후에 뒤늦게 이제 사실을 시인하고 이제 후속 대책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난해 그 붉은 수돗물 사태와 이번 유충 수돗물 사태 판박이 같은데요. 네. 참 걱정입니다. 시가 이렇게 어떤 사태가 일어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상황들을 파악하고 문제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제 먼저 아니라고 해놓고 뒤늦게 시민들이 목소리가 커져야지만 그때서야 뒤늦게 시인하고 대책을 찾는 모습인데요. 이 유충 추정 물질은 그러니까 지난 17일 부평구와 계양구에 물을 공급하는 부평권역 배수지 3곳에서 그리고 18일에는 부평 정수장에서 죽은 깔타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는데요. 네. 수돗물 유충 발견 지역이 서구를 넘어서 인천 북부권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은 18일 오후 6시 기준에 580건으로 늘어났는데요.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시가 내놓은 대책은 물 마시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걸 자제해달라는 것과 미추홀 찬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아니 뭐 물을 먹는 걸 자제하라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이거 뭐 이거 참. 그리고 그 한 기자님 또 그 예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결과로 또 다시 많은 그 예산을 낭비하게 생긴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수돗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해서 인천시가 시민에게 지원한 피해 보상비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331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 시민 혈세이고요. 예. 또 이번에 이번에 그 유충 수돗물 사태로 또 다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그 물에서 벌레가 나오고 이게 좀 여과기라든가 이런 필터라든가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래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광범위한 공포가 지금 퍼져 있는데요. 이에 따른 그 피해 보상까지 또 올해 진행할 피해 보상까지 생각한다면 진짜 천문학적인 그 액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그동안 이 그 붉은 수돗물 어떤 이런 그 유해 물질이 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공촌 정수장 고도 처리 시설을 건설했는데 390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이번에 깔따구 유충이 그 수도관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아니 한 기자님 390억을 투자를 했는데 아니 무슨 뭐 3억 9천을 투자했어도 그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9억도 아니고 390억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또 관로 정비라든가 정수장 고도화 그리고 첨단 관리 이걸 통해서 향후 몇 년간 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침부터 벌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마시고 씻는 물에서 벌레가 나오거나 음식물이나 몸에 벌레가 달라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시민 여러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도 지금 불쾌한데 지금 인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이제 박남준 시장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때 직무유기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하고 주민 소환 대상이 될 뻔한 박남준 시장이 이번 사태는 어떻게 해명하고 대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수돗물이 그 박남준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좀 초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기자였습니다.